민문제 이렇게 어려운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운하를 많이 팠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이 좀 잘 발달되어 있었죠. 그리고 곡창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남, 영남 이렇게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어쨌든 한양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충주, 강원도 이런 데까지는 다 지류까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올라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강이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가운데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죠. 경상도도 낙동강을 통해서 와서 좀 뭐 약간 육로만 이용하면 이제 옮겨갈 수가 있었었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한강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쌀을 운반하는데 세곡선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옛날에 세금을 뭐 요즘처럼 뭐 돈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쌀로 냈기 때문에요. 세곡선이 운반돼서 한양으로 와야 거기서 이제 한양에서 필요한 걸 또 쓰고 또 전국 각지로 다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조창이라고 해서요. 그 세금을 고장하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에는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닷길도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바다가 간단하죠. 바다를 한 번에 사실 올라올 수만 있다면 좋죠. 강은 막 계속 꼬불꼬불 하는데 바다는 거의 직선이잖아요. 근데 꼭 험난한 곳이 세 곳이 있었죠. 바로 태안의 안흥량과 그다음에 강화도의 손돌목, 그다음에 장현의 장산곳이 굉장히 물결이 험해서 세곡선들이 많이 부서졌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홍량, 물길이 험한 데다가 암초까지 있어가지고요. 아주 추하게 굳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4년에 1395년부터 세조 1년인 1455년까지요. 무려 60년 동안 세곡선이 200척이나 난파됐습니다. 인명도 문제고요. 세곡에 대한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어떤 때는요. 안원양이 1년치 세국의 10%를 집어삼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창지대가 호남에 있으니까요. 호남은 사실은 뭐 어떻게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니까 그쪽을 많이 통과를 했었겠죠. 여러 차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물길이 험한 걸 빼고 좀 육로로 무슨 운하를 만들어서 그쪽을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림만과 천수만 사이에 낮은 지대 약 7km 정도를 파면은 안홍량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돼서 팠다가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파야 되는데 조선의 뭐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실컷 파놓으면 갯벌에 흙이 스며들어가지고 와그르르 무너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갔죠. 그래도 뭐 그걸 이제 극복하고 어쨌든 팠는데 더 팔려다 보니까 그 단단한 화강암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삽이나 망치로 쪼개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는데 조선의 기술상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강암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정 같은 걸 딱 때리면요 튀겨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 강할 강자를 써서 화강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꼭 그 운하를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하류지라는 그런 재상이 나오죠. 야, 그러면 옛날에 하던 방식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산을 깎는 듯이 일정한 높이마다 계속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해서 계속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현대의 도크나 같은 거죠. 물을 가뒀다가 배가 올라가면 다시 올리고 계속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 그거 봅니다. 결국 하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성공했던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렇게 비판이 되어 있죠. 헛되이 밀력만을 썼지 반드시 이용되지 못하여 조우는 결국 불통할 것이다. 어쨌든 하른이 주장한 대로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세곡선을 운반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쓸데없는 짓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안홍량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의원회는 만들어지지 못했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둑을 채워갖고 계속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을 가져올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운하를 포기하고 안흥원 남쪽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밑에서 호남 지방에서 쇠고기 쌀이 올라오면 거기다 채웠다가 거기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통과해서 다시 배를 이용해서 다시 올라가서 한강으로 인용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륜이 은하에 대한 생각을 접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도성과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뭐 또 이제 한강이 바로 도성까지 오면 좋은데 또 그 중간에 끊기니까 또 다시 그 지점을 또 말을 타고 올라야 되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좀 하륜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의정부 찬선사인 유양이 유일하게 반대했는데 백성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동원돼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백성들한테 그 노역을 동원할 때 일정하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동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야 당연히 하기 싫은 일이죠. 유양이 반대했던 것은요, 그것도 자칫은 뭐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좀 피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렵다고 소문난 경혜루를 공사를 성공시킨 박자청이라는 사람은요, 10,000명으로 한 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불가능했던 내용은 아니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태종은 경혜루도 만들었으니까 그 경혜루를 만든 장본인이 야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종은 결국에는 그 운하를 파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반들이 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들은 집안에 있는 뜰 하나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뽑지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충을 알겠어요. 그런데 태종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하는 거 이득보다는 백성이 더 고단하겠다고 해서 하지 않았었죠. 실제로 2년 전에 청계청을 대대로 준설하고 경북공에 경혜루를 조성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태종이 한양 도성에 운하를 팠으면 베니스 같은 멋진 수상도시가 되었을까요? 만들기는 쉽지만 사실 관리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 막 썩고 그러면 도시 전체가 정말로 오염투성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종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태종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죠. 야 그래 아무리 운하가 편리하고 세국선을 잘 운반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니까 내가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요. 자신이 뭐 높은 관리라고 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죠. 양반이 진짜 상업에 종사해서 자기가 직접 밭을 갈고 뭐 풀 뽑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백성들의 고충을 알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누가 갖다 주는 밥 먹고 누가 발 씻겨주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표방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역량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성된 작품은 없는 것이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본주의 그렇게 어려운가? 두 번째 시간은 운하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